자, 방금 어떤 친구가 질문을 해가지고 쌤이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면 성균관대 2번이 자료 해석이 나오지. 자료 해석. 자료 문항. 자료 해석. 그 다음에 뭐 중앙대 같은 경우는 수리가 나온다고 하죠. 인문수리라고 우리는 명칭을 붙이죠. 인문수리라고. 성균관대 자료 해석 문항은요, 계열 다 공통이죠. 인문을 쓰든 사회를 쓰든 경영을 쓰든 다 이 똑같은 문제를 풀어요. 성균관대 거 문제에서 수리문항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료해석이랑 수리문항은 이게 좀 다른 거야. 아시겠지?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 자료해석이에요. 이해서. 이걸 쓸 때 막 계산하는 거 아니잖아. 선생님 뭐 계산해야 돼요. 계산 아니지. 덧셈 뺄셈 수준이고. 그래서 이건 자료해석이고, 인문수리가 나오는 것은 중대, 경희대, 이대, 건대, 한양대, 숭실대, 연대 이렇게 나오거든. 일단 연대는 수리문항이 뭐 인문을 쓰든 사회를 쓰든 다 공통이야. 한 문항이 무조건 나오고, 이 연대가 확통해서 무조건 나오는 것도 아니야. 공통수학, 수원투에서 그냥 가리지 않고 나와. 근데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고. 근데 이제 연대가 기출문제 총 7개 중에 확통 문제가 2개가 있었고, 이제 뭐 그런 차이가 있고, 이과 학생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망설여하는 경향이 있고, 여기는 그렇다면은 중대, 경희대, 이대, 건대, 한양대, 숭실대는 여기 상경계열. 상경계열 위주로 한 문항에 수리문항이 나오는 거야. 알겠니? 일반 인문계열을 쓰면 수리가 안 나오고, 이화여대는 일반 인문계열을 쓰면 영어 제시문이 하나가 나와요. 알았지? 그런 특징이 있고, 외대는 일반 인문 어문을 쓰면 영어 제시문이 나오고, 사회계열을 쓰면은 자료해석 문항이 이제 하나가 나오고, 그런 차이가 있고. 그럼 여기 중대, 경희대, 이대, 건대, 한양대, 여기는 그냥 수학 문제야, 수학 문제. 여기는 그냥 수학. 내가 수업을 못해. 내가 가르치면 사기야, 이거. 여기는 뭔 소리인가 나도 잘 모르겠어. 해설 보면 대충 뭔 소리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여기는 수학 문제가 나오고, 수리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고, 건대 상경, 한양대 상경, 숭실대 상경 이쪽. 그 다음에 중대, 경희대, 이대도 이쪽 상경이나 경희대는 사회계열. 중대는 상경, 경희대는 사회. 그래서 경희대 사회는 과가 훨씬 많아. 인문에 과가 별로 없다. 그래서 이쪽에서 한 문항이 나오는데 이 3개가 약간 달라. 이 3개가. 중앙대는 거의 90%가 확통에서 나와. 확통. 우리 몇 번 풀어봤던 거 있지? 이 확통에서 중앙대가 90%가 나오고, 경희대 사회계열은 가리지 않고 나와. 그냥 뭐 공통수학. 그래서 연대 거랑 되게 비슷해. 확통이 나올 때도 있고, 공통수학, 수원투 막 다 나와. 경희대 거. 이게 경희대 거고, 이화여대는 이게 수리문항이 아니야, 여기는. 이거는 니들 나중에 대학 가면 통계수리라고 해가지고, 자료에서, 그러니까 이거 성대 것처럼 자료가 나오는데, 자료에서 갈 때 좀 수학 계산을 해줘야 돼. 그래서 뭐, 평균 구하고, 그 다음에 뭐, 기회비용, 이 2개, 니들 1학년 때 통합사회 때 했던 거, 그런 거 구하고 그런 문제가 나와. 그래서, 뭐, 이화여대는 이게 확통이야, 뭐야, 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 여기 통계수리라고 해서 뭐, 가중평균 구하고, 이런 문항이 나와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요 3개가 좀 그런 차이가 있다. 알겠냐? 그러면, 자, 어쨌든 자료 해석. 지금 우리는 이제 성대 자료 해석을 하고 있고. 자, 문제 2번으로 가보시면은. 자, 그래서 자료 1, 객관적 기술부터 해볼게요. 객관적 기술. A국의 축산시장 변화 추이를 보면은, 얘들아, 자료 2가 이성이야, 감정이야? 자료 2가 뭐를 지지하는 근거가 돼? 그렇지? 자료 2를 이성, 감정 둘 다 쓰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제시문 가는 이거 봐라. 아니. 자료 2에서 가 도시를 봐라. 얘들 그냥 완전 초이성적인 인간들이다. 아이 좋아라. 그 다음에 달을 봐라. 이 F들 막 이러면서 이 감정적인 놈들. 식품을 먹어도 말이야. 그걸 보고 먹어야지. 그냥 막 그냥 먹으니까 영양 균형 상태도 제일 꼴찌고. 이렇게 해서 자료 2를 이성과 감정 2개로 쓰면 안 돼. 왜냐면 니들 문제에서 각각 어느 쪽을 지지하느니까 자료 1을 한 방향으로 읽어야 한다고. 자료 1은 감정이죠. 인간이 이렇게 감정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야. 자, 그러면 자료 1로 가보면 객관적 기술 해볼게요. 지표들에 요거 이제 써주는 거야. 그러면 자료 1로 가보면, 자, 첫 번째 지표. 돼지고기 국내 생산량 95만 톤 정도로 매년 일정하네. 그치? 우리나라에서 막 돼지들이 갑자기 막 떼죽음 당하거나 그냥 95만 톤 계속 일정하게 생산하는데, 지표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인과관계 있는 거 있으면 밝혀달라고 했지.
돼지고기 수입량이 줄어들었어. 이거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그치? 수입국의 돼지 전염병 때문에 그러겠지. 저기 뭐 포르투갈에서 돼지고기를 많이 수입을 했어. 근데 거기에 구제역이 돌았어. 그럼 거기서 이제 수입량이 좀 줄었겠지. 맞니? 이게 원인이 된 거야. 근데 또 밑에 이제 보면은 돼지 전염병은 인간에게 감염되지 않는다. 100년간 입증됐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국내 돼지 전염병이 발생한 건수는 다 빵건이야. 근데 또 뭐가 또 결과에서 영향을 받아버려? 국산 돼지고기 소비량에 영향을 받아버리지. 요 순서를 지표, 그 시계열자를 써주듯이 써주면 되겠네. 그러면은 자, 요거는 순서대로 써보면은 요런 순서로 써주면 되겠다. 국내 생산량은 돼지고기 국내 생산은 유지되고 있다. 이거 하나 써주고. 그런데 수입국의 돼지 전염병 발생 건수. 자, 주요 해외에서 이 수입국에서 전염병이 발생했다. 2018년과 19년에. 18년과 19년에 이게 발생을 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 돼지고기 수입량이 줄어버렸지. 돼지고기 수입량이 이 같은 기간 동안에 시계열자로니까 감소했다. 또 무식하게 막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막 그냥 감소했다. 감소면 감소지 뭐. 객관적 기술 팩트를 쓰시라고. 자, 이거 해자 수입량이 감소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써줄 수 있는 게 국내에서는 국내 전염병은 빵건이다. 그럼에도 제일 마지막에 국산 소비량은 감소했다. 요 객관적 기술 쭉 해주면 되지. 아시겠니? 이거를 하나 쓰고 1차원 추론, 하나 쓰고 1차원 추론 상관없어요. 두 개 쓰고 1차원 추론, 뭐 쓰고 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게 여기서는 뭐야? 팩트들이야, 사실들이야. 이 자료에 담겨있는 사실들.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뽑아낼 수가 있냐면 수입국에서 전염병이 발생했어. 그런데 자, 이러한 돼지 전염병은 인간에게 전염이 안 돼. 그다음 각주 나와 있는 것도 같이 1차원 추론한테 해석해주면 좋거든. 100년 동안 과학적 사실로 입증됐다니까 이 정도면 정말 객관적인 근거지. 이것은 어떤 돼지 전염병이 인간에게 전염이 안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 사실이야. 100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대. 인간에게 전염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감소했고, 심지어 국내에서는 이게 발병한 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 소비가 감소해버렸지. 쌤 말 이해가셨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수입도 감소하고 국산 소비도 감소하고 그러면 좋은데 과학적 사실은 이게 아니라고 밝혀졌어. 그러면은 돼지 전염병이 이 해외에서 발생했다라는 것이 여기에 영향을 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사람들이 판단을 한다면 그게 아니라 그러면 뭐가 영향을 준 거야? 사람들의 감정, 기분이가 나쁘다 이거야. 왜 전염병 걸려서 죽고 그래, 무섭게 찜찜하게. 그래서 인간에게 전염이 안 됐다. 이런 과학적 사실과 무관하게 사람들이 감정에 따라 요런 일도 일어난 거다, 이렇게 갈 수 있겠지. 그래서 과학적 근거와 무관하게 감정에 따라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소비를 줄여버렸지, 지금 봤더니. 라고 1차원 추론을 할 수 있지. 역시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한다. 과학적인 근거와 상관없이. 여기까지 정리를 했지. 그러면, 자, 봐봐라.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뭘 해줘야 하냐면은 2차 의미 추론을 해줘야 되고,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했거든? 자, 이 보라색으로 선생님이 정리한 게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야. 대상 제시문에 나와 있는 현상이야. 맞죠? 그러면, 자, 우리 앞에서 이제 봤어? 문제가 물어보는 게 두 입장 중 이게 어느 쪽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쓰래. 그러면 여기는 이 앞에 내용에 봤을 때 뭐를 지지할 수 있냐? 일사를 지지하지. 쌤 말 이해갔니? 그럼 답안이 어떻게 나가겠어? 답안이 쿠션 매트 한번 써볼게. 선생님이 쿠션 매트. 쿠션 매트. 이는 내가 정리했잖아. 맞니? 이는 인간이 감정이 행위의 기초가 된다라는 제시문 일사와 일치하는 혹은 부합하는 사례이다. 일치한다. 이렇게 썼을 거 아니야. 인간이 감정에 따라서 행동한다라는 일사를 지지하는 사례다. 일사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썼을 거 아니야. 이거 봐라. 이렇게 과학적 근거가 뭐야?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느냐. 이것은 감정이 행위의 기초가 된다라는 일사랑 부합하는 내용이다. 이것과 일치한다. 이렇게 썼지. 그러면 니들은 이게 이제 어떻게 쓰지? 뒷부분 쓸 때? 뭐 해줘야지? 개념으로 재진술 해주지. 개념으로 재진술. 우리 최근에 했던 개념으로 재진술 했던 거 내가 한번 해볼게. 최근에 했던 거. 자, 제시문 말을 봤더니 언어폭력 이런 거 나와. 아유, 이 폭력 중에 최고 언어폭력. 이런 직접적 폭력. 그 다음에 이거 어떤 이 문화적으로 이것을 정당화한대. 갈퉁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대. 예로 대상 제시문 채식주의자 여기서 안에 얘의 관점에서 얘를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지.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일사와 일치한다. 이런 관점에서 마와 라는 일치한다. 이렇게 가지. 답안을 쓸 때 추론을 쓴다라면 자, 이는 라에서 아내가 이런 이는 마와 일치한다. 이렇게 썼다라고 쳐봐. 그럼 우린 그 다음 뭐 하지? 저기서도 이는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는 일사와 일치한다. 이는 마와 일치한다. 이렇게 했지. 이 내용하고 이게 같은 내용이라며 이게. 그럼 답안 쓸 때 개념으로 재진술해주지. 이거 봐. 채식이 원만치 못하다는 이 비정상이라며 어떻게 써? 언어폭력을 사람들이 가하고. 이렇게 섞어 쓰잖아. 그러면서 또 요거 문화적으로 정당화한다. 육식이 인간의 본능이라며 이런 문화를 통해서 이것을 정당화한다. 그러니까 와, 얘랑 완전히 일치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 대상 제시문 봐라. 대상 제시문 이런 내용 담겨있는데 이것은 일사와 일치한다 이렇게 썼을 거 아니야. 그럼 니들은 일사의 내용으로 한 번 더 풀어주라고. 이것을 일사와 부합은 일사를 지지하는 내용이라면 일사랑 일치한다며. 맞지? 그럼 여기 답안 쓰는 전략이 니들 다시 쓰기 할 때 여기를 하나도 안 써. 여기까지만 써. 제발 나를 존중해줘. 나도 니들을 존중하니까. 그렇지? 그럼 얘기를 했으면 좀 뭐가 바뀌는 게 있어야지.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1번은 써주고 2, 3번에서 2번에서 여기 3번에서는 근거 2개 나눠 쓰는 거 이걸로 당락이 결정된다니까. 애들은 여기만 좀 잘 써주면 돼. 신경 써서. 그럼 여기 답안 쓰는 전략을 한번 보자. 1과 4에서 뭘로 쓸래? 이걸로 해볼게. 나한테 좋은 감정 주는 걸 윤리적으로 이게 바람직한 거라 타당한 거라고 여기고, 나쁜 감정 주는 것을 나쁜 일이라고 여긴대.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나쁜 감정 주는 것을 요 관점에서 저거 해석해봐. 저 사례를. 분명히 돼지 전염병이라는 소식을 듣고 나쁜 감정이 들었겠지.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는 걸 얘는 옳지 못한 행위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자신들의 행위를 안 했겠지. 이를 추론할 수 있겠지. 개념으로 재진술할 수 있겠지. 요거 써주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야. 1사 1찬다 해놓고 여기다가 제시문 4가 이렇게 한 줄 써줘도 돼. 전제 제시문에서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거 한 줄 써줘도 되고 안 써도 돼. 그러면 자, 4가 지져가듯 4에서 해볼게. 자, 나쁜 감정. 그른 행위. 여긴다. 사람들. 이걸 썼단 말이야. 이게 전제 제시문에서 쓰고 싶은 거 한 줄을 썼어. 나한테 나쁜 감정을 주는 것은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이 사례에서도 이렇게 쓴 거지. 이 사례에서도 이거 써줬으면 개념으로 재진술. 자, 돼지 전염병을 보고 돼지가 전염병에 걸렸대. 이걸 보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좋지 않은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돼지고기를 이렇게 소비하는 것을 아유,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여길 것이다. 병 걸린 돼지를 내가 왜 사냐 이러면서 이것을 갖다가 소비하는 것을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행위라고 여기 쓸 거야. 그래서 소비를 안 한 거다 라고 전제로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야. 개념으로 재진술은 이 두 개를 섞어 쓰는 거지. 돼지 전염병에 걸렸다는 사실에, 유행했다는 사실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을 것이고, 이거에 따라서 좋은 행위, 그른 행위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전제 제시문 논리에 따르면. 그래서 자신들은 이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 가셨니? 그 다음에, 자,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고, 좋은 감정이 드는 행동을 하는 게 생존에 유리하대. 요 논리 가지고 그대로 내 재진술 한번 더 해볼게. 이런 게 약간 부자연스럽고 억지스럽게 막 써질 것 같으면 쓰지 마. 근데, 자, 저런 돼지 전염병이 돌았다는 걸 보고서 이거 나쁜 감정을 들었을 것이다. 나쁜 감정이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행동을 사람들은 자제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명 이러한 행동은 생존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지. 뭐에 따르면? 1에 따르면. 혹시 모르잖아. 돼지 인간한테 전염만 안 되지. 그거 먹고 막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얘의 관점에 따르면 그렇게 추론을 해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개념으로 제시해 주시라고. 여기 답안 넘어가는 게 객관적 기술 해주시고 1차함 추론해 주시고 이것과 일치한다. 또 얘랑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얘의 내용이 얘에서도 펼쳐진다. 개념으로 재진술 이렇게 해주라고. 선생님 설명 여기까지 이해 가셨냐? 여기서 끊고 예시답안 한번 가보자. 예시답안. (13페이지) 선생님 거 예시답안 1번 문장 자료 1을 보면 돼지고기 일정 그런데 수입량은 42만 8천 톤 31만 톤에서 28만 톤까지 감소하는 양상을 띈다. 계속 객관적 기술을 해주고 있지. 또한 발생한 해에는 소비량도 함께 감소한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1차원 추론. 각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전염되지 않는다는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발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런데 발생하자 수입량이 줄어든 것은 물론 국산 돼지고기 소비량까지 함께 줄어들어 버렸다. 이렇게 쭉 정리를 해줬어. 2번 일치 쓰는 거야. 이는 인간 행위가 감정에 기초한다는 일사랑 일치하는 사례이다. 이렇게 쓴 거야. 이해 갔어? 여기서 연결 문장을 썼으면 자 이제 그 뒤에 점선 친 데가 전부 뭐야? 개념으로 재진술하는 거야. 어떻게 개념으로 재진술했는지 봐봐. 이 사례를 갖다가 내가 이해하고 있는 제시문의 내용으로 최대한 자유롭게 써주는 거야. 여기를. 알겠니? 그러면 여기 만약 이성적 판단을 토대로 행위한다면 과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소비량은 영향을 안 받았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사가 지적하듯 부정적 감정 느끼는 것을 그릇된 것으로 여긴다. 긍정적 감정 주는 걸 옳은 것이라 여긴다. 이렇게 정리해줬어. 전제 제시문의 내용을. 그러면서 이에 따라 부정적 느낌을 받았을 것이고 돼지고기 소비를 줄이고 옳은 행위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전제로 추론을 할 때. 한편 일은 감정이 이성보다 더욱 정확한 판단을 가능케 한다고 하는데 전염병이 인간에게 감염되지 않는다는 점만 밝혀졌을 뿐 유해한지는 입증된 바가 없다. 어찌 보면 생존을 돕는 이게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다. 이렇게 쓴 거야. 자, 이 대목 설득이 안 되면 제끼세요. 쌤 이거 너무 무리한 해석 아니에요? 이거 인간한테 해가 있는지 없는지 당신이 알게 뭐예요? 아니 이렇게 해석을 해낼 수는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추론을 해낼 수가 있다. 어쨌든 사가 됐든 일이 됐든 뭐가 됐든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달아달라 이 소리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로 가볼게요. 두 번째 자료로 가보시면 두 번째 자료를 보면 B국의 도시별 식품 소비 지표가 나와요. 지표가 몇 개 나와요? 4개가 나옵니다. 밑에 식품 표시 활용도, 안전정보 활용도, 균형 상태, 소비 만족도가 나오거든. 자, 이 지표 4개가 병렬이야, 인과야? 지표 4개가 병렬이냐? 4개. 인과면 뭐가 원인이냐? 왼쪽 2개냐, 오른쪽 2개냐? 왼쪽 2개가 원인이지. 그러지 않겠어? 식품 표시 활용도 봐봐. 식품 표시 활용도는 니들 뭐 과자 같은 거 사도 뭐 영양정보, 유통기한 이런 거 다 붙어 있잖아. 이것을 활용하는 수준이래. 오,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활용한대. 식품 안전정보 활용도, 이것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를 활용하는 수준이래. 이런 게 있었냐? 근데 어쨌든 이런 수준이 굉장히 높나 봐. 막 인터넷도 보고 그러나 봐. 그랬더니 영양 균형 상태, 영양소의 균형 잡힌 수준이 우수한 정도래. 그렇지? 그 다음, 그러니까는 내가 얼마나 영양이 균형 잡혀 있는지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품 소비 만족도, 만족스러운 선택을 했다고 판단하는 정도다. 그러니까 왼쪽 2개가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오른쪽 2개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계열이야, 횡단면이야. 횡단면이지. 횡단면이니까 어떻게 정리해야 돼? 크다, 작다. 그러니까 나 같으면 요걸 쓸 때 예를 지울게요. 예. 객관적 기술 해볼게. 객관적 기술, 자료 2. 자료 2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듯이 표시랑 정보, 식품 표시랑 활용이, 이거 어떻게 써야겠냐? 가도시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높다 이렇게 쓸래? 뭐보다 뭐 높은 게 그럼 기준이 뭐예요? 4.7이면 오, 좀 높은데 이렇게 가는 거야? 가장 높다 이러면 또 말이 되지. 세 도시 중에 가장 높지. 그랬더니 영양 균형과 소비 만족도도 가장 높지. 이건 팩트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쓸 필요 없지. 뭐 알긴 뭘 알아. 여기 딱 담겨 있는데 이게 1등이야, 1등 얘가. 그 다음에 표시 활용도랑 정보 활용도가 가장 낮은 데는 나가 꼴찌지. 가장 낮지. 그랬더니 영양 균형 상태랑 식품 소비 만족도가 가장 높고 가장 낮다 써주면 진짜 팩트 다 써준 거지. 이 자료의 특징적인 부분 다 써준 거지. 자, 그래서 자, 정보 활용도가 가도시가 가장 높. 이 내용만 들어가면 되겠지. 나도시가 가장 낮. 그랬더니 영양 균형 상태랑 그 다음에 만족도, 이게 조금 이따 뒷문제 풀 때 쓸 수 있네요. 만족도도 가가 가장 높, 재심은 나가 가장 낮, 나 도시가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이거 이제 객관적 기술 해준 거지. 쌤, 나는 이거 이렇게 썼는데요. V자다. 얘도 V자고, 얘도 V자다. 이건 자료로 읽은 게 아니라 그림으로 본 거죠. 이렇게 쓰면. 그러면 쓰더라도 순서가 가다, 나가 여기서도 똑같이 가다, 나다 이렇게 쓰면 또 상관이 없겠지. 그래서 요걸 객관적 기술을 이렇게 해주셔. 팩트를 이렇게 써줬어. 그러면 이거 이제 1차원 추론 해봐. 1차원 추론. 이러한 객관적 정보의 활용도가 높을수록 균형 상태도 좋고 만족감도 높다 이렇게 쓴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첫 번째였으면 여기다 쓰면은 자, 이런 객관적인 정보를 이게 1차원 추론 높을수록 영양도 균형 잡히고 만족도도 높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쌤 설명 이해 가셨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썼으면 똑같이 쿠션 매트 여기 써주면 되겠네. 요거까지 써줬으면 요것에 대해서 이는 내가 정리한 것은 이성에 따라서 2, 3과 일치한다.
요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가볼게. 뭘로 쓸래? 저것을 옳은 행위라고 여기고 해서 만족감이 높다? 쓸 수도 있겠다. 요거 가지고. 어떤 이성적, 요거 가지고 해볼게. 이 합리적 소비 나오는 거. 이성은 이처럼 되게 좋은 거야.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자유롭고 주체적인 결정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주기도 해. 학문의 발전에도 밑바탕이 됐고, 어떤 합리적 소비를 하는데도 근거가 돼. 그러면 저기서 사람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이렇게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했다고. 그래서 자유롭고 주체적인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 그래서 저렇게 자신들의 행동에 의해서 만족감도 높았을 것이고, 실제로도 영양 상태가 좋다라는 효용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저걸 추론을 하면은 아시겠지? 다시 제가 제시문 3에서 자 이제 요거 똑같이 써볼게. 이것과 일치한다 썼으면은 자 저기서 자 제시문 3이 지적했듯 3이 말하듯 자 이성 논리적 추론을 해서 주체적 결정을 해. 요것만 저 여기다 그냥 그대로 입혀버리라니까. 그래서 어떤 이렇게 식품 정보를 토대로 저런 논리적인 추론을 했을 것이고, 이를 토대로 얘들은 어떤 주체적인 결정을 했었을 것이고, 이런 어떤 자유롭고 주체적인 결정을 토대로 저렇게 소비를 해서 실제 균형도 잘 갖춰지고 만족도도 높고 이런 일이 여기서도 일어나고 있다 정도로 써주면 되는 거야. 답안을 쓸 때. 그러면은 저것과 이대로 일치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답안을 써줄 수 있는. 아시겠어? 예시답안 가볼게요. 예시답안. (13페이지) 자료 2에서 표시 활용도, 안전정보 활용도가 높을수록 균형 상태 식품 소비 만족도가 높다. 됐지? 자, 즉 가다나 순이다, 가다나 순이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자, 5번. 이는 객관적 정보를 활용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의 행위가 이성에 기초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의미추론 해줬어. 야, 이성에 기초하는 사례이다. 이렇게 일치문장 써줬어. 쿠션 매트. 6번. 이에 따르면 지 선택에 있어 논리적 근거를 들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식품 소비할 때도 이걸 고려하고 선택의 근거로 삼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실제 도움을 주고 있다. 7번. 3은 목적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이해함을 말한다. 자, 니들 제시문 3을 요걸로 바꾸자. 위에다 예시답안에다 이런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주체적 결정을 한다라고 한다. 이 문장을 7번 문장을 목적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위에다 한번 이렇게 살짝 써봐. 지우지는 말고. 이걸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주체적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 그럼 밑에도 재진술할 수 있겠지.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이러한 주체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밑에를.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 나도시 제일 안 좋고 가도시 되게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야. 계속 추론을 해서 이 사례를 하나라도 제시문의 논리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 오케이. 요게 이제 2번 문항이고, 2번 문항에서는 선생님이 다시 말하지만 여기는 어느 정도 얘들 합격 관안에 들어간 애들은 여기는 다 이렇게 씁니다. 정말이에요. 2번을 이상하게 쓰는 경우는 이게 자료가 어렵진 않잖아요. 이게 솔직히 2번 자료 이게 어렵냐? 지난주 했던 자료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니들 오늘 거 보충 자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얘기해봐. 아니 7번 문장에서 인간의 합리적 소비를 목적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함 이 문장을 통째로 이걸로 한번 바꿔보라고. 어떤 단어를 지우고 바꾸라는 게 아니라 제시문 3은 인간이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주체적 결정을 내림을 말한다. 이렇게 써놓고 읽어도 잘 읽힐 거라고. 아시겠죠? 그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제시문하고 연계해서 자료 해석하는 부분을 신경 써서 하자. 내가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3번으로 가자. 문제 3번은 견해 제시라고 했죠? 이제 지난주에도 했던. 자, 그리고 보충자료 받았어요? 보충자료? 성대 보충자료? 논제를 하나 내가 오늘 더 줬거든? 그래서 성대를 좀 추가적으로 더 연습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그걸 써보고 쌤이 동영상 링크랑 싹 보내줄 테니까 좀 더 풀어봐요. 그건 자료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성대는 이제 이쯤에서 정리하자 싶은 친구들은 그걸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자, 문제 3번 가시면 여기서는 항상 이제 보기가 나오고, 보기는 이 시사쟁점이 나오고, 이거 3번 읽어봤더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면서 이제 공익 광고를 제작한대요. 한 팀은 건설함으로써 얻게 될 이득, 시설의 안정성 등을 밑줄 상세히 설명. 뭐를 자극하는 거야? 이성을, 맞지? 어떤 이성적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거죠. 이러한 광고를 제안했다. 다른 팀은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활용해서 최신 전자제품을 즐기는 가족의 모습과 이 전기를 활용해서 멋진 전기차를 타고 신나게 여행을 즐기는 연인의 모습. 야, 근데 약간 역효과 날 것 같지 않냐? 차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 반대 이러면서 다 죽어라 이러면 어쨌든 너무 감정적이네요. 자, 그러면서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대요. 자,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 발전해서 이제 TV 광고, 이성이냐 감정이냐 이렇게 가네요. 자, 그 다음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광고를 선택하고, 둘 중에 하나죠. 하나를 선택하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밑줄, 문제 2의 자료. 이건 특징이 이제 문제 2의 자료까지 활용해서 근거로 만들어야 돼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감정에 호소할 것이냐, 또는 이성에 호소할 것이냐 이렇게 가는 거죠. 둘 중에. 자, 그 다음 여기서 쌤이 중요한 게 근거 1, 근거 2라고 했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 예반, 재반까지 쓸 수 있다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쌤이 상대 입장에서의 예상 반론, 여기에 대해서는 재반박. 얘들아, 쌤이 재반박 어려우면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지? 그치, 대안 쓰라고. 그치. 방안 써버리라고. 재반박은 진짜 어렵다고 잘.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해볼게요. 자, 이제 감정에 호소하는 광고를 만들어야 돼. 감정에 호소하는. 그럼 여기서 한번 찾아보자. 여기서 막 생존, 욕구 충족, 자기 혁신, 사람들을 자극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요거 가지고 해볼게요. 나한테 좋은 감정 주는 것을 올바른 행위라고 여긴대요. 항상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 요거 가지고는 좀 쓰기가 좋겠죠. 좋은 감정 주는 것을 타당한 행위라고 여긴다. 그러면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소에 좋은 감정을 갖게 돼서 그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는 것을 타당한 행위라고 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아시겠어? 실제로 너희들 원자력 발전소 하면 느낌이 어때? 감정이 어떤 감정이 들어? 무감정이야?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 우리 고모부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셨었거든?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데 지금 무병장수하고 계신단 말이야? 80이 넘으셨는데도? 그리고 어렸을 때 막 거기 초대해서 견학도 간 적이 있었고, 재밌었단 말이야? 난 좋아요, 오히려. 많이 좀 짓지? 막 이런 생각이거든? 그냥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따라서 좋은 감정 가지고 있으면, 원자력 발전소 이거 좋은 행위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한다, 이거야. 요 논리 그대로 들고 와볼게. 자, 여기 논리를 항상 보기랑 제시문, 사례, 이렇게 만들으라고 했었고, 절대 제시문만 들으면 안 되죠. 이제 어쨌든 좋은 감정, 이것을 사람들은 옳은 행위 여겨. 그러겠죠? 그러면 요것만 또 써버리면 안 되지. 이것만 쓰면 절대 안 되고, 뭐와 관련해서 써줘야 하냐면 이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해서. 그래서 TV 광고에서 이 원전과 관련해서 이 감정을 자극하면 꼭 항상
이렇게. 이것을 옳은 행위라고 여길 것이다. 이렇게 해줘서 이 말만 쓰면 안 돼. 흰색 말만 써버리면 1번 한 번 더 쓰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해서 이 좋은 감정이 들게 되면 이것을 좋은 행위라고 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는 것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쌤이 뭐가 중요하다고 했냐면 이걸 두 가지식으로 첫 문장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 부연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랬지. 부연 설명을. 여기서는 니들 배경 지식 같은 거 막 써도 돼. 실제 아는 내용 있으면 막 그러잖아요. 저기 막 요즘 막 얼마 전에 그 정치인들 그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이거 가지고 막 수돗물 퍼먹고 막 퍼포먼스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 사람들이 감정 자극하는 거 아니야? 안전해요 이러면서 그런 거 집에 가서 막 암 걸려서 눕는 거 아니야? 어쨌든지 간에 아니 그런 거 생각나면 진짜 써주든가. 사람들이 그 정치인들이 저런 행동하는 거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감정을 유도해서 올바른 행위라고 여기 하기 위해서이다. 그럼 사례로 써버리든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도 어떤 규범은 상대적이다. 이 원자력 발전소가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는 이 국가별로 사람별로 다 생각이 다르다. 이것은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떤 감정을 가지느냐인데 저것과 관련해서도 좋은 감정을 가지게 해주는 게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타당하게 여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쭉 써줘. 요걸 내용을 활용해서. 그래서 여기는 너희들이 좀 자유롭게 써줘야 되는데 여기 쓰는 게 좀 어렵죠. 그냥 이것도 어찌 보면 개념으로 재진수로 하는 추론 문제야. 원전 관련해서 좋은 감정을 갖게 하면 원전 관련해서 옳은 행위라고 여기게 될 것이다. 이 논리를 딱 쓰는 거거든. 이럴 때 개념으로 재진수를 하듯이. 알았지? 그리고 이때 진짜 뭐 사례를 쓰든 뭘 쓰든 막 이렇게 써주시라고.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 가볼게. 그 다음 요거는 똑같은 논리를 예에서도 가져갈 수 있어. 예에서도. 니들이 만약에 이성을 선택했어. 이성을. 그럼 요거 가지고 해볼게. 어디 갔어? 이성. 요거 가지고 해볼게. 자, 사람들은 정당화의 근거를 가진 것을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라고 여기지. 모두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서 집단 전체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것. 이게 동물과 달리 동물은 그냥 좋은 감정 들면 좋은 거고 나쁜 감정 들면 나쁜 건데 그렇게 사람들이 막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정당화의 근거를 통해서 옳은 행위가 비롯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 그러면 저기서도 자 정당화 근거 이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이게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이다. 사람들 진짜 무슨 원숭이로 보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기분 좋은 말 해줬다고 그 사람들이 다 옳게 생각하면 사람들 너무 얕잡아 본 거다. 사람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이게 정말 우리 전체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이성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타당한 근거라는 것을 알려줘야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을 우리는 옳은 행위라고 생각할 거 아니냐 라고 이 입장에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모두를 뭔가 설득할 수 있는 모두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한 이러한 정당화 근거. 그러니까 여기서도 TV에서 광고를 만들 때 이성적 토대로 이성을 토대로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를 사람들은 바람직한 행위, 옳은 행위라고 여기게 될 것이고 적극 찬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똑같이. 이 논리를. 이해 가셨지? 그러니까 둘 다 쓸 수 있어야겠지? 시험장 가서 뭘 내가 선택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근거 또 하나는 사례에서 가급적이면 찾아줘야겠지. 다른 재심에서 끌고 와도 되지만 그럼 이제 자료 2로 가보시면 아까 다 지워버렸구나. 오씨. 그 자료로 잠깐 가보시면 자료 1에서 생각나죠? 감정 뒷받침하는 거. 요거 그대로 활용해보자. 이 근거 2에다가 첫 번째 자료를 보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해도 감정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안 해버리고 그러지. 고기를 안 먹어버리고 그러잖아. 감정에 따라서 아무리 과학적 근거를 줘도. 그러니까 이것도 근거 2에서 되게 쓰기 좋은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감정을 먼저 긍정적인 쪽으로 유도해 주는 게 좋을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사례 1을 봐라. 사례 1을 봐라. 자 이런 과학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서 돼지고기 안 먹는다. 고기 안 먹음. 이런 내용. 그렇듯이 요거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은 이 원전과 관련해서도 이런 과학적 근거 아무리 제공을 해도 사람들은 반대할 거다. 그러니까 원전과 관련해서도 TV에서 감정을 좀 컨트롤 해주는 게 훨씬 필요하다. 그래 사람들이 원전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러면 근거가 제시문 2개를 활용해서 이렇게 2개의 근거를 썼지. 맞지? 썼으면 자 이번에 또 이성에서 이제 뭐 들고 올까? 이성 또 사례로 가보자. 사례로 가보시면은 여기서 쓰기 좋은 게 식품 표시 활용도, 안전정보 활용도. 그러니까 니들이 야 음식 살 때 유통기한 같은 거 잘 보냐? 유통기한? 그렇지, 잘 봐야지. 진짜 골로 가는 수가 있지. 하늘나라로. 그러면 이제 요런 활용도가 높을수록 영양 균형 상태도 높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식품 소비를 할 때 만족도도 높대. 만족도가 왜 높을까? 뭔가 이렇게 막 알고 먹었다 약간 이런 느낌? 내가 이 뭐 유통기한을 알고 이것이 뭐 나에게 칼로리가 몇이다 막 이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 원자력 발전도 비슷하겠다. 그치?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사람들이 판단할수록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그럼 요거 두 번째 논리. 자, 사례 2에서 지적했듯이 2에서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했을 때 만족도가 높아진다. 균형 상태 가지고 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쓰냐 그거. 객관적으로 균형 상태 높아진다. 사람들이 막 발전소도 균형 있게 막 지으려고 하나? 화력, 풍력, 원자력 막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이게 제일 무난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V에서 이렇게 어떤 이성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라. 그래야 사람들의 이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해서도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건 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야 이게 굉장히 저렴하게 우리가 전기를 생산해서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게 근거 1, 2죠. 쓸 수 있고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게 이것만 쓰지 말고 항상 이 쟁점 플러스 이 논리로 만들고 이것의 부연 설명을 좀 달아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부연 설명 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자, 그러면 이제 니들 계속 물어보는 게 예상반론이거든. 제 말 잘 들어봐. 니들이 감정을 선택했어. 근거를 2개 들었어. 예상반론은 여기서 날라오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슉슉 때릴 수 있는 거야. 얘를 갖다가. 자, 감정을 자극하는 사람도 옳은 행위라고 생각할 것이다. 감정을 자극해야 저렇게 그 과학적 근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감정을 자극해야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좋게 볼 것이다. 이렇게 갔어. 자, 예상반론. 야, 이 객관적 정보를 줘야 만족도가 높을 거야. 야, 정당화의 근거를 줘야 만족도가 높을 거야. 이렇게 예상반론이 날라왔어. 예상반론 2개 쓸 필요는 없지. 그렇지. 저것은 이게 딱 근거 3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자, 예상반론. 요거 가지고 해볼게. 이거 가지고 해보자. 객관적인 정보가 있어야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을 거야. 예상반론을 쓰는 거야. 예상반론. 객관적 정보를 좀 줘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더 만족할 거야. 뭔 감정이야 임마.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아니면 이거 써볼게. 저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이것을 옳은 것이라고 여길 거야. 이렇게 예상반론이 날라왔어. 왼쪽을 쓰든 오른쪽을 쓰든. 그치? 그럼 재반박 해봐. 아니야, 그렇지 않아. 돼지고기 봐. 그럼 앞에 한 말 또 하는 거지. 앞에 근거 1, 2랑 중복되면 안 돼, 재반박은. 알겠어? 그럼 계속 한 말 또 하는 거야. 오히려 더 바보 같아 보여? 실뜨기 답안? 그러면서 이랬으면 안 되고, 이렇게 썼으면 니들이 이거 재반박하기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해결 방안을 쓰라고 했지. 해결 방안.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 객관적 정보를 줘야 만족도가 높을 거야. 정당화의 근거가 있어야 사람들이 이것을 옳은 일로 여길 거야. 라는 예상반론이 날라왔다고. 그럼 해결 방안. 너무 막막하지? 그 선생님이 지난주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 해결 방안 쓸 때는
자, 개인, 사회, 의식, 제도, 요 측면에서 이렇게 돌리세요. 이렇게 얘기했지. 개인이, 사회가, 의식적으로, 제도적으로. 맞지? 근데 니들이 여기서 돌렸는데 안 나와요. 이게 뭔 소리냐면, 잘 봐. 개인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자, 대표적인 어떤 개념들. 자,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거. 반성하자, 개인. 우리 모두. 깨닫고 반성하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실천하자. 이런 게 개인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회적인 측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서로 연대하자. 우리 서로 협동하자. 우리 모두 모여가지고 어떤 자치적인 규율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사회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거. 의식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건 교육시키자. 내면을 바꿔주자. 홍보하자. 광고하자. 광고해서 사람들. 야, 얘들 토론시키자.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설득시키자. 아, 그럼 이게 내면이 바뀔 거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제도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처벌 내리자. 정부가 규제하자. 보조금 주자. 보상하자. 공론장을 정부가 마련하자. 필수적인 어떤 절차를. 요런 거 등등등. 이런 것들 계속 돌아다녀요. 머릿속에서. 자, 그럼 잘 생각해봐. 내가 감정에 호소하는, 막 멋진 차를 타고 데이트하는 딱 했어. 여기다 근거를 내세웠어. 그랬더니, 야, 저런 객관적 정보 주는 게 만족도가 훨씬 더 높을 거야, 임마. 라고 누군가 예상 반론을 했어. 그럼 여기서 이제, 그래, 좀 알겠어. 개인 사회에서. 반성할게. 연대하자. 광고, 교육, 토론, 설득, 공론장,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같이.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가지고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럼 잘 생각을 해봐. 객관적 정보를 주는 게 만족도가 높아. 네 주장에 나름 일리는 있어. 예상 반론. 근데 나는 TV 광고에서만큼은 감정을 자극해야겠어. 그럼 네 주장 나름 일리가 있으니까 다른 분야에서는 한번 이렇게 해보자. 그러니까 TV 광고는 저렇게 감정에 호소하는 걸로 나는 해버리고, 네 주장 객관적 정보, 어차피 객관적 정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그다음부터는 토론, 설득. 그래서 공청회를 개최하자. 이런 거 어때? 그래서 TV 광고는 감정적으로 가고 공청회 등을 개최해가지고 객관적인 정보를 또 줌으로써 사람들한테 만족도도 높이면 효과가 더 배가 될 거 아니냐라고 써도 해결 방안이지. 아니면은 이런 거 관련해서 국민, 옛날 문재인 때 좋아했던 국민 대토론회를 열자. 여기서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자. 그럼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똑같아. 정당화의 근거도. TV 토론은 좋아.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감정을 자극하자. 근데 이 정당화의 근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 이 토론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한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해주자. 그럼 사람들이 옳게 또 여길 것이다. 그럼 이성도, 감정도 둘 다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거야, 답안이. 선생님 설명 이해 가셨니? 그러니까 예상 반론이 나오고 이것에는 해결 방안. 요거를 재반박해 가지고 쓸 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더라. 이걸 선택했어요. 똑같아. 모두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이 이성적인 근거를 주자. 그래야 사람들이 이걸 옳은 행위라고 여길 것이다. 객관적 정보를 주자. 그래야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럼 감정은 딴 데서 주자.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들 감정을 좋게 해주는 광고 말고 다른 거 없을까? 그래서 TV 프로그램, 원자력 발전소에서 싱글즈 이런 거 찍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다른 걸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사람들한테 TV 광고는 저렇게 만들더라도, 토론하면서 저건 좀 그러지. 감정적으로 하는 거. 교육? 뭐 해야 돼? 협동? 규율? 진짜 무슨 TV 프로그램 새로 하나 편성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좋은 감정을 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거 써줄 수 있겠지. 등등. 그래서 예상 반론 재반박까지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잘 이해를 해. 여기서 진짜 니들의 어떤 창의적인 생각 이거보다는 여기 이 전제 제시문들의 논리를 잘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답안을 이게 써내려가는 거. 요걸 애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견해 제시하라는 것은. 아시겠니? 예시 답안 가볼게요. (16페이지)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감정을 자극하자. 인간 행위는 어차피 감정에 기초한다. 자, 2번. 옳고 그름은 인간의 감정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써버렸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 정답이 없다. 용인될 수 없는 위험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원전 폐쇄 이후 지금 전기세 겁나 올랐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감정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면 원전 건설은 타당한 것이 될 것이다. 쭉 논증을 해줬고요. 둘째, 자료 1에서 볼 수 있듯이 과학적 근거는 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돼지전염병 저랬음에도 감정에 따른 선택을 한다. 필요성을 아무리 근거를 들어 알려도 부정적 감정을 갖고 있다면 반대 여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니들 그리고 쓸 때 제발 단락 좀 나눠. 근거 1, 근거 2 여기서 단락 나눠 쓰라고 제발. 이 분량 제한도 없는데 단락별로 읽어요. 읽는 사람은. 그 다음 4번 물론 정당화 근거가 필요하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TV 광고에는 부적절하다.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방향이 더욱 효과적이다. 따라서 영상 광고는 감정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제작하되 별도로 공청회 등 공개 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면 정당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요 답안 이해 가셨어요? 좋아. 그래서 요렇게 작년 모의논술까지 풀어봤고, 자 오늘 니들 풀었던 거 제일 첫 페이지 가볼까? 이 껍데기 요거 시험 마치기 전에 이게 작년에 2022년 11월 18일 날 수업했던 거야. 17일 날 수능 받고 19일이 수능 다음 날 19일 아침에 이제 성대 시험 보러 가거든. 선생님이 1년 동안 쎄빠지게 가르친 애들 시험 보러 가기 마지막 날 저녁에 앉혀놓고 수업 때 했던 내용이거든. 그럼 내가 이제 거기서 뭐라고 했나 볼게. 네 실력 절대 도망간 거 아니야. 한 3주 만에 오니까 성대 1번 45분 내로 끊어라. 제시문 하나당 3에서 5문장. 단락별로 한 문장씩 뽑아라. 자연스럽게 네가 이해한 내용 적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단락별로 해가세요. 이 얘기하고. 2번은 자료에서 자료가 보여주는 메시지를 잡아서 적는데 당락은 어디서? 이참이 추론이다. 그 다음에 3번은 네 견해 적는 거다. 보기 플러스 제시문으로 근거를 만들자. 라고 시험 보러 가기 전날 저녁에 했던 얘기라고. 알겠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았죠? 자, 오늘 여기까지.